졸더는 비밀전대 고레인저에 등장하는 흡식자군의 전투원,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의 전투원이다. 호라는 기성을 치른다. 검은 타이즈, 검은 가죽 조끼를 입는다. 눈 언저리가 뚫려있는 머리띠를 장착한 초기의 마스크는 스타킹 소재가 사용되었고, 입굴 방향을 넘을 시점에서 시야가 좀 더 확보되기 쉽게 연기자의 눈이 노출되었다. 무기는 소형의 검, 기관총, 바주카포 등이 있다. 직속 상관인 가면 괴인의 전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체득한 자들도 있다. 고레인저를 비롯한 이글 대원이 흑십자군에 잠입할 때 졸더로 변장하는 경우가 많다. 철인 가면 태무진 장군 이하의 흑십자 특공대는 군복을 착용한다. 강철 군단 등 인간의 남자와 여자로 변장하여 첩벌을 하던 그룹도 있다. 임무에는 충실하고 전투 때는 전혀 도망치지 않고 잡혀도 결정적인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한번 아우레인저에게 정보를 넘겨준 적은 있지만 작전 수행 후였다. 작전을 위한 자폭도 마다하지 않고 흑십자군 만세라고 외친 후에 인간 폭탄의 임무를 완수한다. 최종화에서 흑십자 총통의 본래 정체인 흑십자성 안에도 소수의 졸더들이 주둔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별다른 활약도 못한 채 상관과 같이 고레인저의 공격에 허망하게 당하고 말았다. 흑십자인단은 64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졸더의 정예 부대로 우조인단이라는 외계 조직의 협력을 얻어서 결성되었다. 전신이 검은 것은 일반 졸더와 같지만 가슴과 가면은 일반 졸더와 다르게 흰색이다. 닌자 같은 빠른 움직임과 벽을 통과할 수 있는 특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창과 검을 무기로 사용한다. 크라이머는 검정색 타이즈에 회색 상의를 입고 있으며 전에는 가죽 제품, 후에는 검은 복면을 쓰고 있는 지구인들이며 범죄자를 훈련시켜 병사로 쓰고 있다. 주먹이란 장총, 중건, 단건, 권총인데 단건과 권총은 가끔 필요할 때 사용한다. 총기 취급에 뛰어나서 총만 있으면 군인 수준의 전투력을 보이며 경찰이나 군인을 제압할 정도이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에 불과하기에 비무장인 경우 반대로 이들에게 무력하다. 총이 없을 경우 일반 경찰이나 군인조차도 한 명이서 최대 3-4명을 제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일반인의 경우도 몸을 단련한 사람, 즉 싸움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며 한두 명 정도 제압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장관이나 30대 후반 정도의 평범한 성인 남자한테도 제압당한 적이 있다. 크라임에게 죽은 마약 담당 형사의 동생이나 카레니아는 여자 무도인이 크라이머들 여럿을 혼자 힘으로 제압한 적이 있고, 이외에도 일반인조차도 상대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정도인 걸 보며 총기 소유의 유무에 따른 전투력 차이가 크다. 컴맨은 검은색과 회색으로 장식돼 본명과 옷을 입은 지구인들이며 일본어로 말하기도 한다. 분자세포를 진동시켜 벽 같은 물체에 통과하는 특수 능력을 갖고 있으며 주요 무기는 검과 기관총이다. 27화에서는 군복과 헬멧을 착용한 엘리트 부대인 특무 군단들이 등장하기도 하며 극중에서 지렁이의 화신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그들의 원한이 합체해 태어난 지렁이 괴인은 두목격인 존재일 뿐이며 컴맨의 얼굴과 비슷한 얼굴을 했을 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평상시에는 에고스 괴인들과 함께 등장해서 배틀피버 제이에게 당하지만 33화에서는 에고스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소녀인 마유미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사정으로 변신하지 않은 배틀코사 켄사코를 사살하면서 처음으로 주요 멤버를 살해한 전투원이라는 기록을 세운다. 전투력은 일반인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약하지만 그래서인지 이내 전술을 많이 쓴다. 다만 배틀피버 멤버들이 변신 전 전투력이 거의 일반인급이라 변신 안하면 컴맨드를 상대로 혼자서 4명 이상을 상대하지 못한다. 그나마도 배틀 재팬은 4명이 한계고 재팬을 제외한 나머지 남성 멤버들은 3명, 여성 멤버들은 2명이 최대치다. 컴맨들 중 덩치가 큰 컴맨이나 소방서에 잠입해 있는 컴맨드, 일반 컴맨들보다 강한 경우도 나오긴 했으나 그래봐야 일반 컴맨들보다 크게 강한 것도 아니었다. 희한하게도 일반인으로 변장한 컴맨이 공격을 받으며 컴맨으로 돌아온다. 본면을 쓰긴 했으나 복면을 쓴 점에서 비슷한 전투원들인 쇼커 전투원들이나 데스트론 전투원 등 GOD 전투 공작원들과 달리 복면을 받는 장면이라든지 복면을 받자 인간의 얼굴이 나오는 묘사는 없다. 더 서틀러는 검정색 바탕에 좌반신 쪽에 해골이 그려진 슈트를 착용하고 있으며 가면의 경우도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은 해골이 그려져 있다.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베이더 전투기나 소형 보트를 조종하는 등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갖추고 있다. 베이더 괴물보다 단순한 구조를 가졌으며 한계 아래서 여러 마리가 부화한다. 성별은 전원 남자로 인간으로 변장이 가능하다. 긴 낙과 장총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박격포나 수류탄을 무기로도 사용하며 물의 주머니를 방패로 삼고 총격을 하는 등 지구의
현대식 전투를 치른다. 심지어 뿅망치로 덴즈맨들을 공격한 적도 있으며 야구공과 야구 배트를 사용해서 싸운 적도 있다. 긴 낫의 경우 투척용으로도 쓰는데 이 긴 낫 자체가 근접전에서 불리한 무기인 게 휘둘렀을 때 상대가 안 맞고 빗나가거나 공격이 막혀버리면 바로 반격당하기 좋은 걸 생각하며 투척의 경우 이러한 약점을 보완한 것인 듯 하다. 특히나 그래도 역대 전투어들 중 전투력이 상당히 약한 축이라 전투에 있어서 대놓고 불리한 입장인데 그래서 원거리 공격이라도 주어진 듯 하다. 죽으면 헤드리안 여왕이 애석하게 여기는 듯 소중히 다뤄지는 베이더 괴물 이상의 구성원과 달리 여왕의 비위를 건드려서 처형되는 일도 있으며 종발에는 반끼리 마왕의 반란에 가담한 자들도 있다. 전투력은 역대 전투원들 중 약한 편으로 1화의 첫 전투부터 변신 상태로 등장한 덴즈맨들에게 일반적으로 당한다.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여자검도 챔피언이나 복싱 챔피언에게 몇 명이 덤볐지만 전부 한 대 맞고 쓰러진다. 더스틀러들한테 쫓기던 도둑을 덴즈레드가 구해줬을 때 더스틀러들 중 한 명은 그 도둑한테 물려서 쓰러진 일도 있다. 다만 덴즈맨들 자체가 변신 안 했을 때 전투력이 바로 전작의 배트피버 제위와 마찬가지로 거의 일반인 수준이라 변신 안 하면 거의 몇 마리 못 상대하며 그나마도 완전히 쓰러뜨리지는 못하는 데다 변신 안 하고 혼자서 한 번에 상대할 수 있는 숫자가 덴즈레드는 6에서 7마리가 최대고 나머지 남자 멤버들은 3마리, 덴즈 핑크는 2마리가 최대치다. 과학자 타입인 개체들도 있는데 그들은 쇼와 라이더 시리즈에 나왔던 과학자 타입 전투어들과 마찬가지로 흰 가운을 입고 있다. 그중에서 더스틀러의 주식이 나온 적이 있는데 생긴 건 초코바이처럼 생겼고 베이더 일족이 자신들의 공간으로 사람들을 데려와 감옥에 가둔 뒤 더스틀러로 만들려던 에피소드에서는 평범한 인간도 이걸 계속 먹다 보면 더스틀러로 변한다고 한다. 또한 이 에피소드에서 베이더 일족 때문에 사라진 자신의 아빠를 찾아 다니다가 베이더 일족의 공간으로 빨려들어온 한 아이가 이걸 먹어보는 장면도 나왔는데 맛이 매우 끔찍한지 먹자마자 그냥 바로 붙어 버렸다. 그리고 이런 슈퍼전대 시리즈에서는 드물게 전투안의 식량이 묘사된 장면이기도 하다. 후반부엔 2차 반란에 성공한 발리키 마왕한테 잡아먹히는 개체도 몇 마리 나왔는데 정확히는 반키리 몬스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을 맞고 작아진 더스틀러들이 그대로 잡아먹혔다. 머신맨은 기계병사로 온몸이 검정색이며 얼굴과 배에는 블랙 마그마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다. 주먹이는 중검에 가까운 삼지창과 기관총으로 이것들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다. 단체로 복싱 글러브를 끼고 싸운 적이 있으며 지능은 어느정도 있다. 전투기 조종 외에 지프, 트럭도 조종하거나 실험을 돕기도 하며 직접 전투에서 다크큐의 제조에 보조까지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화석가스에 맞으면 화석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아 기계에 있지만 생명체에 가깝다는 설정인 듯 하다. 실험을 돕는 개체들은 마치 초창기 라이더 시리즈에 나왔던 과학자 타입 전투원들처럼 흰 가운을 입고 있다. 전투력은 일반 경찰이나 군인보다는 강하지만 역대 슈퍼전대 시리즈의 전투원들 중에서는 약한 축애들인데 1화에서 처음으로 변신한 선발과 멤버들에게 그냥 제압당한다. 심지어 아라시야마 장관이나 미사, 스케야치도 머신맨을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발 샤크에게 훈련받은 대원이 쿠라타 대원이나 발 펜서의 아버지조차도 머신맨 몇 명쯤은 그냥 제압했을 정도이다. 지휘하는 뭔가의 특성에 맞춰 훈련된 자들도 있으며 기계임에서 졸기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크큐를 제조할 때는 배기와 마스크를 착용하며 작중에서 배기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소총이나 일반 권총엔 견뎌내는 내구력을 가진 걸로 묘사되는데 정작 육탄 공격이나 둔기 공격엔 그냥 당해 버린다. 물론 일반 소총보다 강한 총기에도 당한다.